학교에서 소녀 토모요는 친구 하토코에게 인사하고 교실을 나와 도서관으로 향한다. 그녀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타락한 자 지라이가 오른손을 붙잡고 그의 오른손에 깃든 힘이 다시 발동했다고 헛소리를 하는 모습을 본다. 토모요는 그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며 멍청이를 무시한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당한 멍청이는 그의 바보 같은 짓이 토모요에게 통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서 다음에 방에 들어오는 바보는 그의 헛소리에 속을 것이라는 내기를 건다. 잠시 후 하토코가 방에 들어오고 지라이는 평소처럼 헛소리를 내뱉는다. 그러자 하토코는 응급차에 전화를 건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바보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그는 재빨리 그녀에게서 전화를 빼앗아 끊어버린다. 그 후에 그는 하토코와 같은 내기를 하지만 이번에는 어린 소녀 치우요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지라이의 어리석음에 귀여운 토끼가 놀라서 울기 시작하고 지라이는 그녀를 달래려 하지만 또 다른 소녀인 사유미가 들어와 그의 장난이 지나쳤다며 그의 엉덩이를 걷어찬다. 알고 보니 그들은 5명 모두 독서 동아리의 멤버였고 모든 여자들이 이미 지라이가 헛소리로 떠드는 슈퍼파워 같은 바보 같은 이야기에 익숙해져 있었다. 망상에 빠진 그는 계속해서 떠들어댔지만 이번에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그의 오른손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여자들은 이 일에 겁먹은 사람들은 그에게 그만두라고 말한다. 반면 지라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곧 밝은 빛이 방 전체를 덮친다. 6개월 후 토모요는 도서실로 향하고 다시 한번 지라이가 같은 멍청한 짓을 하는 걸 본다. 그녀는 그에게 나이값 좀 하라며 소리치지만 망상에 빠진 멍청이는 변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곧 호토코에게 그 짓을 시도하고 여느 때처럼 그녀는 그의 엉덩이를 구급차에 태우려 한다. 그러나 클럽 멤버들 모두가 기적적으로 초능력을 얻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리고 지라이는 그 사실을 숨기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있었다. 치우유는 모든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호토코는 아바타처럼 모든 요소를 다룬다. 모든 요소를 포함하여 빛까지 조종할 수 있어요. 토모요는 시간을 조종할 수 있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사유미는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라이, 불을 만들 수 있는 형편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불은 미지근하고 아무것도 태울 수 없어요. 동아리 멤버들은 자주 슈퍼파워 체크업에 참여해요. 각자 자신이 능력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지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이번에는 치우유와 호토코가 먼저 그들의 능력을 보여주고 지라이는 관객으로서 허황된 말들을 해요. 하지만 둘이 과도하게 행동하기 시작하자 토모요는 시간 조종 능력을 사용해 그들의 엉덩이를 다시 제자리로 끌고 가요. 이후 그들은 다시 시작해요. 그녀의 능력을 칭찬하지만 호토코는 그녀가 그저 멈추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한다.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말이다. 이로 인해 치우유는 토모요를 지라이의 망상 동료라고 부른다. 토모요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몇 초 후 사유미가 치우유에게 자신의 능력을 시연하고 검진이 끝났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지라이는 자신의 시시한 능력을 과시하려 하지만 갑자기 쿠도가 방에 들어오고 그들은 지옥에서 온 괴짜들이 아닌 척해야 한다. 쿠도의 등장 후 그녀는 여러 차례 불만이 제기된 독서 동아리를 조사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그러자 지라이는 쿠도가 그들이 초능력을 가진 것을 알아챘다는 멍청한 음모론을 시작한다. 그녀는 그들을 감시하기 위해 왔다. 안타깝게도 토모요는 그가 정신적으로 미친 이론을 완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주먹으로 그를 재촉한다. 놀랍게도 구두는 지라이가 그녀에 대해 맞다고 확인하며 그녀가 자신처럼 모두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한다. 그 후 그녀는 그들과의 싸움을 도전하고 지라이는 첸처럼 나서기로 결심한다. 그는 그러고는 자신의 아빠가 오딘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가장 강력한 초능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는 WWE 챔피언처럼 재킷을 벗고 정신병자처럼 포즈를 취한다. 그런데 소녀들은 그의 힘이 별로라는 것을 알고 걱정하기 시작하지만 그들은 이 바보를 믿기로 결정한다. 순식간에 지라이는 자신의 파란 불꽃을 일으키고 넘어져 버린다. 쿠도의 함정에 빠집니다. 쿠도는 결국 그의 힘을 훔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녀의 초능력은 남의 능력을 훔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지라이는 아기처럼 울며 쿠도에게 자신의 힘을 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쿠도는 그의 능력이 별로라서 전투에도 쓸모없고 완전히 의미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자 토모요가 쿠도의 다음 상대가 되는데 이번에는 그녀가 능력 도둑을 능가합니다. 토모요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쿠도와 육탄전을 벌이기로 결심합니다. 쿠도의 능력은 훔칠 것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쿠도는 지라이의 불꽃을 꺼내들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지라이의 불꽃은 쓰레기입니다. 쿠두를 살짝 잡은 후 사유미는 자신의 괴롭히는 본성을 드러내고 혼자서 쿠두와 싸웁니다. 그녀는 쿠두를 팔로 잠그고 겁쟁이는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바지를 지리기 전에 자비를 베풀었다. 사건이 끝난 후 그들은 쿠두가 그녀의 초능력을 한 달 전에 깨웠고 그녀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혼란스러워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쥐에게서 문학 동아리에 대해 밀고하는 문자를 받았고 그녀는 그들을 괴상하게 스토킹하기 시작했다. 쿠두는 결국 지라이에게 그의 바보 같은 능력을 돌려주었지만 이제 그들은 쿠두에게 그들의 정체를 누설한 쥐를 찾아야 한다. 그 사이 쥐는 나무에 매달려 배트처럼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다음날 문학실에서 지라이는 그룹의 활동을 정하는 임무를 맡았고 그 바보는 그들에게 원하는 별명을 적어보라고 한다. 토모요는 이 과제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즐기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호토코는 자신을 색깔로 이름 짓고 지라이는 그녀를 색연필이라며 꾸짖어. 그러자 그녀는 또 다른 바보 같은 이름으로 바꿔서 지라이에게 추가적인 골칫거리를 안겨줘. 다음은 사유미야. 그녀는 자신에게 달콤한 별명을 지어줬고 지라이는 그것을 읽고 나서 그녀의 별명이 귀엽다고 말해. 이 말에 사유미는 화가 나서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며 방을 나가버려. 사유미가 나간 후 시우유는 지라이에게 그녀의 별명 리스트를 보여줘. 유치한 로리는 자신의 과일과 가족 용어로 이름 짓고 지라이에게 더욱 실망을 안겨줘. 마지막으로 토모요가 그녀의 별명을 보여줬고 그것은 지라이의 정신을 날려버렸어. 그녀의 별명은 그의 환상에 딱 맞아떨어졌지. 그리고 그는 그녀의 말장난이 환상적이라고 주장한다. 그 후 그녀를 승자로 선언하고 그녀를 자신의 주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지라이가 토모요를 칭송하는 동안 쿠도가 난입해 아이들이 시끄럽다고 불평하지만 사유미는 쿠도가 단순히 불평하러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쿠도는 지라이와 볼 일이 있다며 그의 러브레터에 답하러 왔다고 말한다. 모두가 놀란 가운데 그녀는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사귀자고 제안한다. 모두가 왜 쿠도가 갑자기 지라이 같은 바보에게 사랑을 고백했는지 의아해하며 그중 가장 불안한 사람은 토모요다. 쿠도는 토모요를 의심하지만 토모요는 지라이 같은 쓸모없는 아이를 사랑할 바에야 차라리 쓰레기통에서 자고 매일 오줌을 뒤집어 쓰는 게 낫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지라이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사랑의 편지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지 않지만 지라이는 상황을 모른다고 주장한다. 갑자기 쿠두가 사랑의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한다. 그러나 편지를 보았을 때 쿠두는 지라이가 그녀의 능력을 칭찬한 것을 사랑 고백으로 오해한다. 지라이는 그녀에게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려 하지만 그녀는 신경도 쓰지 않고 그에게 애칭을 부르기 시작하라고 한다.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하고 토모요는 호토코에게 개입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그녀는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아 차가 넘치기 시작한다. 치우유가 끼어들며 쿠두가 지라이를 빼앗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지만 쿠두는 그 로리타를 위협적이지 않고 귀엽다고 생각한다. 토모요가 다시 끼어들자 쿠두는 왜 그녀는 처음부터 참견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어. 그리고 토모요의 가슴이 자기보다 작고 치우유 것보다 조금 더 크다는 걸로 놀리기 시작했지. 사실 치우유건 거의 여드름 수준이었어. 이 말에 토모요는 열받아서 쿠두에게 능력을 쓰려고 해. 쿠두는 그녀의 능력을 훔쳤지만 지라이가 애칭을 부르며 능력을 돌려달라고 애원하자 마법처럼 그녀는 진정한 사랑의 말에 따라 토모요의 능력을 돌려줘. 그 후에 둘은 마치 노숙자들이 박스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처럼 서로 주먹을 날려. 다음날 쿠두는 수업이 끝나고 지라이에게 애정을 보이며 그를 꼭 붙잡아 마치 그가 도망갈 것처럼 말이야. 그들은 서로 이메일 주소를 교환하고 그녀의 사용자 이름을 본 지라이는 이제 끝났다는 걸 알아. 그 후 그녀는 지라이를 따라가 문예부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녀는 그에게 부서 안에서 바람 피우지 말라고 위협한다. 그녀가 떠난 후 지라이가 동아리방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차가운 공기를 느낀다. 토모요는 그가 학교에서 쿠도와 꽁냥거리는 게 보기 불쾌하다고 말하지만 지라이는 그녀가 그냥 질투심 많은 년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자 그녀는 벌새처럼 손을 흔들면서 자신이 그 힘을 훔친 여자에게 질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 후 지라이는 호토코에게 다가가지만 그녀는 그를 무시하면서 동시에 말을 건다. 치우유는 인형놀이를 하는 척하지만 지라이가 그녀에게서 인형을 빼앗자 그녀는 태도를 바꾼다. 그녀는 호토코와 손을 잡고 둘이서 지라이를 무시하기 시작한다. 한편 사유미도 지라이에게 관심이 없고 그에게 밖에 나가서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한다. 지라이는 그러자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터널에 들어가서 죽으라고 말한다. 다음 날 지라이가 직접 나서서 쿠도와의 오해를 풀기로 한다. 그리고 그녀에게 편지는 그녀에게 사랑 고백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능력을 존중하는 메시지였다고 설명한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그녀를 오해하게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그에게 고개를 들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신경 쓰지 않는 듯 행동하고 엄마에게 카레를 사러 간다는 변명을 내놓는다. 그리고 그녀는 휘청거리며 자리를 떠나고 지라이는 그녀를 안타깝게 바라본다. 한편 토모요는 계단을 내려오며 지라이에게 여자를 울렸다고 탓하지만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칭찬한다. 지라이는 그녀가 자신을 위로하려는 건지 묻고 당황한 그녀는 그가 구두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 지라이는 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구두가 그들의 친구라는 것이다. 비록 그녀가 혼자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말이다. 그의 의도를 이해한 토모요는 지라이에게 그의 망상적인 연설을 그만하라고 하지만 지라이는 항상 자신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집에서 지라이는 구두에게 여전히 친구가 될 수 있는지를 묻는 메시지를 읽고 미소를 짓는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위해 지어낸 별명을 사용하는 구두를 본다. 문학 동아리의 고문인 사토미 선생님이 지라이를 그녀의 사무실로 호출한다. 그녀는 왜 그가 일반적인 단어 대신 어려운 한자를 계속 쓰는지 묻고 사스케 워너비는 그 이유를 답한다. 그게 더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그를 낙제시키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그의 답이 아직 맞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운이 좋은 줄 알라고 말해.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수정 작업을 타카나시에게 맡기고 교무실에서 잠을 자겠다고 말해. 그녀는 마이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아이자와 슈타의 여성 버전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어. 그녀가 잠에 들자마자 지라이의 학교 친구인 사가미 시즈무가 그 옆에 나타나. 그는 사토미 선생님에게서 자신의 애인을 되찾으러 왔다고 주장해. 그가 떠드는 소리 때문에 사토미 선생님은 그냥 그의 비디오 게임을 건네주며 수업 시간에 다시는 게임을 하지 말라고 경고해. 지라이는 사가미에게 자신이 최근 사귀기 시작한 1학년 여자애에 대해 물어봐. 얼마 전에 그는 그들이 이미 헤어졌다고 대답한다. 그는 그녀가 먼저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자신을 쳐버렸다고 주장한다. 그가 그녀와 집에 걸어가던 중 애니메이션 피규어를 샀기 때문에 남자를 탓할 순 없지. 그동안 잠을 자려고 했던 사토미 씨는 그들의 소음에 짜증이 나서 그들을 엉망으로 사무실에서 쫓아낸다. 월드컵 결승슛을 날리듯이. 지라이와 사가미는 계단에서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지라이는 야가미처럼 행동하며 동아리 활동을 위해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사가미는 그도 가야 한다고 말하며 선반이 어떤 소녀가 자신에게 어딘가에서 만나자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 지라이는 돌아서서 문학부 회장인 사유미를 발견한다. 내내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그녀는 이제 문학실로 갈 시간이라고 말하며 오늘이 그들의 레크리에이션 날이라고 말한다. 문예부는 레크리에이션 날이 있는데 이날에는 그들의 능력을 사용해 테니스를 친다. 치우유의 창조 마법 덕분에 그들은 동아리 방에서도 표준 크기의 테니스 코트와 표준 장비로 경기를 할 수 있다. 지라이와 토모요가 서로 경기를 하지만 토모요는 스포츠에 너무 약해서 시간 정지 능력을 써도 지라이에게 한 점도 따지 못한다. 사유미와 히토코는 매우 경쟁적인 경기 수준으로 서로 맞붙는다. 그들은 파트너를 바꾸기로 결정한다. 지라이는 자신이 상대하게 되어 신난다. 히토코라는 만만치 않은 상대와 맞서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 히토코가 서브를 넣고 그가 리턴하려는 순간 공이 불덩이로 변하면서 그는 목숨을 걸고 달리기 시작한다. 그러자 히토코가 그에게 불 사용자라면 적어도 공은 받아쳐야 하지 않겠냐며 놀린다. 이를 듣고 지라이는 흥분하여 자신의 불마범으로 실력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히토코가 던진 다음 공에 간단히 쓰러진다. 신을 만난 듯한 표정으로 깨어난 지라이는 피 묻은 성경을 꺼내면서 자신에게 새로운 별명이 생겼다고 뻔뻔하게 주장한다. 팀원들은 그가 또다시 성경 철자를 틀렸다고 비웃으며 모두 함께 이동한다. 그들은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노래방에 가기로 계획한다. 집으로 가는 동안 지라이는 학교에 피가 묻은 성경을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자신 없이 가라고 말한 후 그걸 가져가러 다시 돌아간다. 소녀들이 집으로 가는 동안 그들은 지라이가 항상 이상한 별명에 기분 나쁘게 집착해왔다고 이야기한다. 히토코는 지라이를 변호하며 지라이가 초등학교에서 사람들이 그녀를 별명으로 부르지 않게 하고 멋진 별명으로 부르도록 만든 이야기를 전한다. 나머지 친구들은 감동하고 지라이가 좋은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토모요는 그들에게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며
지라이가 신캐릭터 설정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 이번에는 모두가 갑자기 의견을 바꾸고 그가 이상하다고 동의한다. 지라이. 한편 학교에 도착한 그는 하얀 머리의 이상한 남자가 피가 묻은 성경을 뒤적이는 것을 본다. 그 남자는 그것이 그의 것인지 묻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남자는 그의 이름 짓는 감각을 칭찬하며 그가 책에 쓴 몇몇 이름을 해독한다. 남자는 책을 지라이에게 건네주고 비슷하지만 약간 더 우수한 이름책을 꺼내며 지라이는 자신이 소울메이트를 만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는 자신을 키류 헬트카이저 루시 퍼스트라고 소개하고 그 책을 자신의 역십자가 기록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지라이에게 책을 건네며 한번 보라고 한다. 지라이는 책을 살펴보고 당연히 훨씬 더 우수하고 복잡한 이름체계가 담겨 있어 그 남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약에 취한 건지 의심하게 된다. 그러자 그 남자는 그에게 말한다. 이 세상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이름이 키류 하지메입니다. 둘은 식사를 하며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 레스토랑에 갑니다. 지라이는 여전히 그 남자의 뛰어난 장명 창의력에 매료되어 마치 마법사가 특정 주문을 찾는 것처럼 책을 계속 들여다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키류는 지라이가 이름을 해독할 수 있는 좋은 윤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그는 자신은 문예부에 단지 장난으로 온 것이라 말하지만 이제는 가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기쁘다고 합니다. 지라이가 처음에 왜 문예부에 왔는지 묻자 그는 자신이 그 학교의 졸업생이라고 대답합니다. 대화가 한동안 계속되다가 키류는 보스라고 부르는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는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다시 돌아온다. 그들은 대화로 돌아가고 지라이는 기류에게 자신을 중 두 병으로 생각하냐고 묻는다. 기류는 중 두 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지라이는 중 두 병을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본다고 대답한다. 기류는 중 두 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모두 공통된 핵심이 있다고 답한다. 그는 이것이 자기 부정에서 시작되어 자신이나 자신이 사는 세상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자아와 허구의 설정을 만들어낸다고 덧붙인다. 그는 또한 이러한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어하는 강렬한 자기 확증의 갈망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오지상에게서 나오는 많은 너드 이야기다. 그때 토모요가 갑자기 식당에 나타나 두 사람의 대화를 만나게 된다. 그녀는 지라이에게 인사를 하고 인식한다. 키류는 오랜 시간 동안 어떤 특별한 이유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오빠입니다. 그녀는 가족 모두가 걱정하고 있으니 돌아오라고 손짓하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이번 달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전해달라며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천천히 자리를 떠나며 그는 지라이에게 자신에게 세상을 뒤엎을 힘이 있다고 말하고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지라이는 이어서 토모요에게 왜 그녀와 오빠의 성이 다른지 묻고 그녀는 두 사람이 같은 아버지의 자녀이지만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키류는 항상 어머니의 성을 사용해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키류가 예전에는 항상 반에서 1등을 차지하던 매우 우수한 학생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년 전쯤 그가 갑자기 대학을 그만두고 집을 나올 때까지 그는 아마도 세계가 잘못되었다는 그의 말을 대담하게 사용한 야가미처럼 느꼈을 것이다. 지라이는 그 이야기에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 기류가 그에게 모든 비용을 떠넘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현실을 깨닫고 지라이는 다음날 아침 학교로 향하고 수업이 열릴 시간에도 혼자 고등학교 앞에 서 있는 치우유를 만난다. 그는 그녀에게 지각하지 않도록 학교에 가라고 하지만 치우유는 학교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지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치우유는 지라이에게 그녀의 초등학교까지 업고 가라고 한다. 그들이 문에 도착했을 때 치우유의 친구 중 한 명이 나타나 그녀가 걱정하게 만든 것에 대해 꾸짖는다. 학교 구내에서 그녀는 자신을 쿠키 마도카라고 소개한다. 이름을 들은 지라이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멋진 이름을 받았다는 것에 신이 난다. 쿠키가 그가 누구인지 묻고 치우유가 그를 문학 동아리에서 이야기하던 같은 지라이 씨라고 소개한다. 지라이는 그들이 수업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손을 흔들고 이미 수업에 늦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급히 학교로 달려간다. 지라이가 수업으로 서둘러 내려가려 할 때 그는 부딪힌다.